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가 전해지며 민주당 수박들이 아주 멘탈이 나갈 것 같은 상황인데요. 참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 검찰발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10월 대표직 사퇴설에 대해 그런 말은 사퇴 전망이 아니라 사퇴하길 바라는 기대라면서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라고 아주 딱 잘라 일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TJB 대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10월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78%라고 하는 민주당 역사에도 없었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도가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되고 있다고 아주 똑부러지게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리스크가 많으시니 10월에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겠냐는 이런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전망이 아니라 기대겠지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요. 또 그에 동조하는 일부의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되는데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대표님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내년 총선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감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 이기자고 해서 이겨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지게 만들겠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거대한 민심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비록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망보다는 바람직한 상황을 향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는 것. 그게 지금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원들에게 역대급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를 향해 1년이 돼가도록 허구한 날 사퇴하라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선 총선에서 패배할 걸 아느니 사법 리스크 어쩌고 해대면서 민주당 수박들이 시도 때도 없이 종편에 출연해 난리를 쳐대고 있지만 총선을 고작 7개월 앞둔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만 봐도 거기에 검찰발 언론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이 쏟아지고 있어도 민주당 지지층 내 압도적 격차로 대선 후보 1위는 물론 각종 총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총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아주 콕 집어 지적을 했듯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후보가 된 다음 이낙연 때문에 빠져나갔었던 권리당원 수가 폭증하게 됐는데 이걸 민주당 수박들이 과연 모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난리를 쳐댄다는 건데 민주당 수박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무능력한 세력이라는 걸 직접 보여준 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현재 가장 큰 문제, 민주당 수박들이 늘 얘기하는 민생.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허구한 날 민생만 얘기하는 민주당 수박들은 이런 국가적, 민족적인 대위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 한마디 안 꺼내고 있다는 건 이미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아주 콕 집어 직격하는 사이다 발언 전해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 뉴스의 원천입니다.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습니다. 제주 해녀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올 것이 왔어요. 무서워서 물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이 물 우리가 물질하면서 먹어야 하는 물인데 라고 하며 두려움에 치를 떠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요. 친일 대변인처럼 모든 걸 내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제는 최악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날로 떨어집니다. 물가는 폭탄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서 25년 만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도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당 꼭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영장 청구를 만지작거린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며 제3자 뇌물 혐의를 덮어 씌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일본의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를 회피하려고 뻔하고 식상한 수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렇다 할 물증은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300번 해서 안 나왔으면 없는 겁니다. 300번 해서 못 찾았으면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작 수사와 정적 탄압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만천하에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하고 뒤졌는데요. 돈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대장동 관련한 목록만 900페이지랍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만 10만 페이지랍니다. 그리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저수지 428억 원 어디 갔어요?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374건에 달합니다. 그중에 한 건은 지난 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만 3주간 무려 6만 4천여 개의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수사 기록만 20만 페이지랍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한 게 언제죠? 평창 평화올림픽을 한 게 2018년도죠.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천양지판이 됐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직되는 정도가 아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먹는 물과 같고 마시는 공기와 같은 것인데 1년 만에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요새 방송 패널에 나온 사람들은 늘 말 끝에마다 압수수색 당할지 모른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했다.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토론을 하고 있으니 그 공포와 이게 어느 정도 깔려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3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압수수색 많이 당해본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이런 일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겁니다. 저도 꽤나 압수수색을 많이 당해본 사람인데 어림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300번을 압수수색했으면 어디까지 했겠습니까? 장바닥까지 다 들어엎었을 겁니다. 요새 아파트에 사는데 어디다 무얼 숨겨놓는단 말입니까? 요새는 다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모든 걸. 이것만 하나 가져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못 열어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생활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한다는 그거 명분으로 이걸 다 털어본다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뺏어갖고 돌려주지도 않아요. 한동안. 원래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찾는다면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것만
프린트해내면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생 몽땅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300번 해서 안 나왔으면 없는 겁니다. 300번 해서 못 찾았으면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백현동 갖고 영장을 청구한다는데요. 백현동 내용 언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3번이나 정부 대책회의하고요. 국토부가 5번이나 공문 보내고요. 식품연구원이 24번이나 공문 보내서 아파트 지어달라고 압박했던 내용들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쏙 빼고 1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부속 영장에 있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기소할 때는 쏙 빠졌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봐주기 쇼 아닙니까? 누가 봐도 회유와 압박은 검찰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영장을 만지작거려요. 영장 치면 이거는 정말 역사에 남는 과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회기 중에 치려고 옴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요. 300번 해서 안 나왔으면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나오는 물증이 없다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말 무능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원래 무죄거나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친다면 그것은 정치적 공작입니다. 300번 찾아도 못 나왔으면 아주 무능한 놈들이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악의적 정치 행위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비회기가 있습니다. 그 비회기를 만들어놨으니 자신 있으면 그때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장 칠 내용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 공작한다면 그것도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덮기 위해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압수수색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네스북에 아마 오를 거예요. 2등하고 차이도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 그 당대표를 잘 몰랐었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최근에 또 그 한 2년 동안을 보면서 당검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주 명검을 만들려면요, 쇠를 잘 당검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들기고 불에 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또 두들기고 찬물에 넣었다가 또 그 당검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당검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설프게 구수만에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수만에 되고 9개월 만에 정치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류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